안녕하세요. 현재 2월 13일 오후 11시 반쯤 지나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2.78%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등등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저희 나라 증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이 높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저희 나라 코스닥도 많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닥 지금 현재 900포인트 또 밑으로 내려와 주면서 금요일 날에 다시 900포인트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더 봐야 하지만 현재 변동성이 지금 더 증가하고 있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뭔가 수급주 관련된 거를 매매하기보다는 지수를 보면서 같이 지수가 올라올 때 같이 끌어주는 테마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지수가 안 좋을 때는 그러면은 매매를 못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식량, 원자재에서 석유, 니켈, 알루미늄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금요일 날에 마이너스 2% 정도 밀리면서 미래생명자원 보시면은 상한가 올라왔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 해지 역할을 하는 테마, 방산, 원자재, 식량 항상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도 차트를 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런데 요 부분 저항이 있었고 최근엔 또 요런데 계속 꼬리 대고 내려와 주면서 저항 맞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에 지수가 안 좋으면서 이제 식량 또 천연가스, 석유, 알루미늄 이런 관련주들 올라오면서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식량 대란 우려, 왜냐하면 러시아 미국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금요일에 상한가 올라왔는데 보시면 차트도 앞선 저항 자리들 다 돌파해주면서 상한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생명자원도 요런데 아니면 요런데 저항 맞았던 부분을 보시면은 요런데도 지금 다 뚫어졌죠. 그래서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장이 열려서 신고가에서 위치하면은 좀 매매하기가 좀 불안할 수도 있지만 7310원 아래에서 시작해서 이걸 강하게 뚫어준다면은 정말 강하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파머스토리 식량 관련주죠. 그 다음에 GSE도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데 저항 맞았던 부분 또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있죠. GSE는 좀 보시면은 올라왔다가 밀어주고 다시 올라왔다가 밀어주고 또 과하게 밀리면 또 올라와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방산주 보시면은 한일단조, 빅텍 얘들도 해지 역할로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역시나 금요일날에 한일단조 또한 이런 저점 받쳐주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봉 차트 보시면은 계속
가끔씩 이렇게 슈팅을 주거든요. 여기서도 올라왔다가 시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주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또 자리도 보시면은 이런데 깔끔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항상 보시면서 지지저 항상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변동성 의심할 때는 항상 수익 실현하시면은 항상 매도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미국으로 인해서 방산, 문자재는 밑에 있으면 안 될게요. 문자재를 지우고 다 줄게요. 러시아 미국에서 방산, 석유, 천연가스, 니켈, 그 다음에 식량 등등 해가지고 원자재는 또 석유는 WTI, 니켈은 또 니켈값, 알루미늄 이래가지고 원자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처럼 순환매를 이루면서 노태마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셔야 된다. 또한 이제 코로나도 재택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54,000명이고 계속 5만 명대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코로나 관련해서는 진단키트, 그다음에 코로나 산소 포화도 측정기 또는 감기약, 여기 보시면은 재택 치료를 하면은 정부 무증상 경증 코로나 환자 종합 감기약 복용하라 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감기약이 많이 팔려서 또 실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감기약 관련된 관련주들 또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또 감기처럼 취급하게 되면은 리오프닝, 보복 소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오프닝 보복 소비 관련해 가지고는 뭐 대한항공, 에어부산, 뭐 참 좋은 여행 또는 인터파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터파크가 지금 최근에 좀 잘 움직여왔죠. 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40% 정도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영국 국방부 장관, 러시아가 침략 가능성 매우 높다. 러시아 전문가는 엄청난 대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생각하기 어렵다. 근데 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날짜는 2월 16일이다. 미국이 유럽에 전달했다. 바이든은 심각한 대가 치를 것이다. 러시아는 이거는 히스테리다. 정상 1시간 동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고조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미국이 지금 구체적인 전쟁 날짜도 나오고 해서 변동성이 진짜로 더 심해질 위기이긴 해요. 근데 막상 2월 16일 날 전쟁이 열리지 않고 만약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은 또 반대로 슈팅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850포인트까지 내려와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850포인트까지 좀 밀리게 되면은 좀 좋은 매수 기회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떨어지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하나 무의눈만 로봇 시장 진출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도 계속 보셔야 되고 서울전기차, 준전기, 확중 해서 총 3만 5천 기 해가지고 로봇은 미래에도 사람 대신에 로봇이 할 일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정말 좀 오래 내내 보셔야 되고 전기차 배터리도 관련해서 뭐 충전기, 뭐 폐배터리, 뭐 2차 전지 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도 통틀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쌍용차 에디슨 갈등, 이건 좀 악재로 좀 잘못하면 봐드릴 수 있겠네요. 관리자 교체 문제가 좀 갈등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고, 하지만 에디슨 모터스가 원활한 인수 절차를 진행을 위해 자사 임원을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했지만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뭐 중국 전기차 업체 뭐 계약, 뭐 MOU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네요. 계속 날날이 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뭐 그날 해지 역할을 하는 뭐 종목 또는 테마들 잘 봐주시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온다 하시면은 항상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올라가는 시점인가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샀다가 오히려 고점에서 물리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차트 항상 보시면서 재료와 차트 보시면서 꼼꼼하게, 그리고 수익은 챙기더라도 소박하게 챙기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